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소보다 선생님 손이 조금 크게 보이죠? 이번 시간에는 추석을 기념해서 달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 법한 재료를 가지고 그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가정에 아마 없을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수채화를 활용해서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석 기념으로 한번 해보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따라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이 보이시는 종이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가 혹시 보이실까요? 이 종이는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 A4 용지보다는 조금 두툼합니다. 참고로 이 종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채화 용지인데 포스트 카드라고 써 있죠. 엽서 사이즈로 파는 이런 스케치북이 있어요. 가격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15장 정도 들어가 있는데 1,8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마 인터넷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긴 할 거예요. 근데 배송료가 2,500원이라 물건 가격보다 배송료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꼭 수채화 용지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여기 지금 살짝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300g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종이가 얼마나 무겁냐, 다시 얘기하면 이 종이가 얼마나 밀도 있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가 두꺼울수록 아무래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쓰시는 도화지랑 달리 얘가 좀 이렇게 맨들맨들하지는 않아요. 오돌토돌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화지에 수채화를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물을 머금는 게 아니라 번져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넘쳐요.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처럼 이제 두껍고 또 이런 재질의 종이는 물을 묻히면은 그 물을 이 종이가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오늘 사용할 번지기 기법에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물론 꼭 이 종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른 걸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300g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종이 밀도가 최소 200g 이상 되는 걸로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미술 재료라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똑같은 수채화 재료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관심이 만약 있으시다면 무리 없이 시도해 볼 수 있게끔 오늘 사용할 수채화 물감은 이 친구인데요. 얘도 이제 요거 여기 엽서랑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었고요. 참고로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아마 다이소 가시면은 이런 비슷한 디자인 한 2,000원, 3,000원대의 수채화 물감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값비싼 재료를 쓰시면은 더 색깔도 잘 나오고 균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취미 생활에 그 정도로 처음부터 돈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웬만큼 그리는 데는 지장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가지고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원을 그려야겠죠. 학교에서는 컴퍼스를 사용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남아있는 병 뚜껑, 정확히는 캔 뚜껑입니다만, 캔 뚜껑 가지고 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밑그림을 칠할 때 빨간 펜을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선 중심이 아니라서 일단은 연필을 사용해 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필로 그린 선은 사실은 화면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이것 때문에 평소에 빨간 펜을 쓴다는 거를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칠을 할 건데,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번지는 기법, 번지기를 활용해서 오늘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번지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 모양, 이제 달 그림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을 칠해 줄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물을 칠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과한데 싶을 정도로 물을 많이 줄 거예요. 물을 많이 칠해 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 번지기를 하는 시간만큼 얘가 오랫동안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마르지 않고. 그래서 물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과하게 이 정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칠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밑색을 칠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번지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연하게 할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그릴 때 되도록이면은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강하게 진하게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대다수의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획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하게 칠을 하고 점점 봐가면서 수정을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을 한번 칠해보고, 물론 이걸로도 달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네, 끝이겠지만 조금 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조금 진한 이 색깔들을 칠을 해줄 건데요. 뭐 꼭 달에 있는 색깔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밤하늘이 보라색인 거를 좀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라색을 뭐 이제 좀 이용해서 명암을 좀 줄 거예요. 어두운 걸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뭔가 그냥 느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한 곳을 올려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은 다양한 색을 섞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조금 진하게, 조금 더 어둡게 색을 올려주려고 해요. 달을 보실 때 혹시 달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둥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달을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크레이터라고 하죠. 달의 울퉁불퉁한 면 때문에 이제 어둡고 밝은 그림자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보고 달에는 토끼가 살았다더라, 혹은 달에 뭐가 있다더라, 선녀가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양들이 있기 때문에, 어둡고 밝고의 문양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얼룩덜룩한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더 달스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더불어서 수채화는 이렇게 마르면서 색깔이 좀 연해집니다. 마르면서 색깔이 연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조금 진하게 올라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은 이 가 쪽이죠. 여기 이제 외곽선 쪽에 물이 조금 너무 많아서 이 물을 조금만 덜어내 볼게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이 달이 조금 도드라졌으면 좋겠어서 이 바깥쪽을 조금 어두운 색으로 약간 테두리를 강조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얇게, 아마 이쪽이 조금 더 어두울 것 같아서 여기 위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지 약간 이렇게 번지는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물이 말라버리면 번지는 느낌이 나기는 좀 힘듭니다. 그 위에 덧칠하는 느낌이 나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된다, 번진다 라는 느낌은 사실 나지를 않아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하면 적당히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색깔은 선생님처럼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하얀색에 검은색을 써줘도 괜찮고요. 다양한 색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를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달 느낌이 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아니면은 해피 추석 이런 걸 이제 문구를 쓰신다면은 이 자체로도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념 카드 같이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보셔도 괜찮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달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얀색의 이제 분화구 모양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선이라든가 이런 실선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지금 이게 젖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른 다음에 덧칠하듯이 조금 강하게 이제 선처럼 표현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마를 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그림이 말랐는데요. 아까 처음에 물감을 칠한 직후보다는 조금 연해졌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달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얀색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같이 이렇게 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마른 거 위에 덧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진하게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칠이 된 상태에서 너무 연하게 칠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 튜브형 물감이 있어서 물감을 짜서 바로 쓸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감으로 칠을 하는 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은 색연필로 위에다 덧칠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카메라에선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진했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물감으로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네요. 더 이상 진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카메라 화면으로는.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색연필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보이실까요? 여기 조그맣게 여기 보이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던 건데 하얀색이 이렇게 잘 묻어 나오지는 않네요. 조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스티와 재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 거는 따라 해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추석 기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달을 보시면서 요새 힘든 일이 많은 시기라서 조금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달 그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추석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되세요.